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연금개혁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사항인데요.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장에서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 인상론, 즉 연금을 더 많이 주자는 의견과 재정 안정화론, 즉 연금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까지 약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연금 개혁을 위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데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 문제가 된 연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적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진행되는데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그것입니다. 모수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쉽게 말해서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의 연관관계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3개월간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기로 하였는데요. 지난 5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금 구조 개혁안을 공론화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개혁안 공청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개혁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88년 처음 시행된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하였지만 2023년 현재 소득대체율 4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뒤 받는 연금이 은퇴 전 소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대체율 40%란 만약 은퇴 전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연금을 40만 원 받는 것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급여액은 약 63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2014년 확대 시행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게 20만 원을 지급했지만 2023년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게 32만 3,18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총 수급자 수는 539만 4천 명, 기초연금 수급자는 634만 4천 명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 대상은 291만 명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월 수령액이 늘어나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는 매달 받는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대체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는 47만 6천 명, 월 평균 깎이는 금액은 7만 7천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국민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 문제 등 2023년 현재 연금 정책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조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논의되고 있을까요? 연금개혁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조항들과 연금재정 고갈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회의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 조정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급 대상을 줄이고 대신 급여액을 높여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현재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 구조개혁을 위해서 기초연금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지지부진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은 기초연금을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소득 하위 40%로 축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의 100% 지급 확대는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과 자무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2023년 다양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엽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초연금을 매년 10%씩 단계적 지급 확대를 통해서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것과 2026년부터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까지 폐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2024년부터 부부감액을 폐지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은 조금 성격이 다른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었는데 그것을 직역연금 수급자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개혁안을 정리해보면 시기는 다르지만 결국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부부감액과 연계감액 폐지를 주장하면서 연금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에 더욱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된 개혁안을 보면 수급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이야기와 연금 감액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형평성에 대한 의견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여당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청년들을 위한 연금 개혁안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는 일에서 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유지를 위해서 청년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반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개혁 논의에서 오랫동안 제외되었던 청년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3개월간 국회와 정부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세미나, 조사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금개혁은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현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조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금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